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니켈 선물 가격이 장중 90% 이상 상승한 것을 주제로 장전 추이어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니켈 선물 가격은 90% 이상 최고까지 상승하면서 톤당 5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되어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작동되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이 마감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인도적 통로 개설이 작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오늘도 지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되며 그래야 반격을 중단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U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몰도바의 가입 신청 검토 개시를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석유 제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는데요. 독일과 헝가리는 추가적인 에너지 제재에는 반대하였고 미국과 영국 등은 여전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에너지 현재난을 완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터키에서 10일날 추가적인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촉구하였고요. 미국을 자극치 않고 러시아와 협력을 여전히 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공포에 일제히 폭락하였는데요. 다우지수는 2% 이상 하락하였고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국제 밀가격, 특히 미국 소맥 가격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니켈은 장중 90% 이상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부총리는 유가가 3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며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요. 또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채무는 루블화로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안 갚겠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셈입니다. 로이터 발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은행들에게 러시아와 거래를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8% 이상 급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밤사이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에서는 큰 진전 없이 마감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일날 양국 외교 장관들이 터키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진전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블록, 즉 EU와 나토 등에 가입하지 않도록 헌법을 수정하여 명시할 것. 두 번째,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임을 인정하고 도네츠크, 루간스크의 독립을 인정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군사작전은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주권국의 외교 행위에 심각한 간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제부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지속하였습니다. 소맥 가격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니켈은 90% 이상 상승하였고요. 특히 러시아에서 순도가 높은 니켈의 생산을 17%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니켈 가격의 상승은 2차전지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원유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더 이상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탄소 배출권 하락은 지속되면서 친환경 정책의 후퇴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빅테크 종목 위주로 하락하면서 3%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는 13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렵고 긴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헝가리는 추가 에너지 제재를 반대하였고 EU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EU 가입 검토를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은 독자 에너지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특히 경제 성장률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전날 한국 증시는 원자재 ETF, ETN들이 상한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의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수는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망 훼손, 스태그플레이션 이러한 순차적인 우려가 연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정치인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성교로 휴장이며 한국에 새로운 축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장전 주요 이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